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네. 심각한데요. 뭐 모든 방역 악재들을 다 합친 것 같은 상황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천지 때보다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지적까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행인 것은 신천지보다는 국민들하고 예. 좀 국가기관도 좀 더 이제 뭐랄까 더 강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예. 나쁘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이제 공통 요인들이 신천지하고 이번 지금 클럽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대규모 상황인 예. 거죠. 5천 명이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젊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예. 분들이고 또 밀집 지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예. 있고 신천지랑 상당히 유사한 상당히 측면이 있습니다. 많네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뭐 샤우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 신천지에서는 찬송가나 이런 걸 부르면서 목소리가 계속 나면서 바이러스가 분출이 되는데 예. 여기 젊은 분들도 뭐 영상에서 우리 이미 보셨습니다만 마스크 끼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예. 대부분 노래를 부르시거나 인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건을 보면은 더 악조건인 삶이고요. 특히 예. 이제 문제가 뭐 요즘에 이제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성소수자이기 예. 때문에 예.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가, 신천지도 그렇고 예. 은둔에서 은둔할 이렇게 가능성이 많다. 예, 지금도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예. 5천여 명 중에 지금 3천여 명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예. 실제로 핸드폰이 뭐 어쨌거나 고장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받으시거나 허위로 기재했거나 소재가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다른 데로 옮겨 다니면 예. 신천지 상황처럼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신천지 때는 그래도 어떤 행정 당국에 의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추적이 가능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제 지금 그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초강수를 두는 게 이 클럽에 간 분들은 뭐 안 갔어도 네. 본인이 스스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예. 검사를 해주겠다는 건데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자율적인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이미 서울시에서 그렇지만 경찰과 대동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소를 확보해서 집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서 예.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소들이 성소수자분들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가는 업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여길 갔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거나 또 성소수자라고 해서 수치스러운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자기의 성적 취향과 관련해서 오해를 받을 그 부분도 별로 없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게 뭐 옳다 나쁘다 예.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자기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삼으려는 전혀 없고요. 예. 감염병, 그러니까 예. 방역적 관점에서 협조를 해서 자기 가족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본인은 뭐 증상이 없지만 가족한테 감염이 되고 자기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좋게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로서는 이분들의 이 위험한 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어떤 일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수능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숨거나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지금. 네, 지금 중앙 정부의 입장은 아닌데 현재 예. 서울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어떤 심각한 부분이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예. 촉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신천지 사태도 봤고 다른 많은 것도 봤지만 하루 이틀 늦추게 되면 국민들이 많은 지역들이 또 폐쇄를 해야 되고 의료 자원이 들어가고 또 그 사원의 바이러스는 분출이 돼서 막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나중에 실제로 방어막을 형성하고 하는 데는 일주일,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큰 걱정은 왜 이렇게 어떤 무증상 감염이 많은 건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간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어떤 문제점이 그래서 이제 뭐 스텔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고 우리 인플루엔자라고 독감도 증상이 콜록콜록하면서 다른 사람 전파를 시켰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만 보면 물론 이제 샘플은 얼마 안 되지만 30%가 무증상이에요. 10명 중에 3명. 통상적으로는 다른 나라 비교하면 한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가 무증상인데 그럼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면 현재로서 보면 나이 분포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현재를 보면 20대 아니면 뭐 30대 초반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클럽에 가서 몸을 흔들고 활동을 할 정도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와도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출은 되지만 본인은 덜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또 증상도 못 느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고 그래서 이 무증상 자체가 오히려 아프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그렇죠. 증상이 없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더 진짜 아프신 분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매번 여쭤보는 거지만 무증상자들이라도 감염력은 있는 거죠, 현재로서 봐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 시스템, 다른 분들의 건강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히 본인 건강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내국인도 내국인이지만요. 이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이 양반들은 뭐 문자로 독촉을 해도 읽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게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영문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다른 나라 말도 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클럽의 특성상 뭐 이렇게 그 외국인들 분들이 뭐 바로바로 연락하고 이런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소재지 파악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주소지 파악 또 이른바 GPS라고 해서 핸드폰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썼으면 신용카드 이런 정보를 교집합을 통해서 뭐 나중에 순간에는 정말 경찰을 대동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경기도하고 일부 지자체들은요 대인 접촉 금지 명령 내렸습니다. 이거 불가피하겠죠? 지금으로서는? 네. 이 자율적으로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이 특히 무증상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3명은 밖으로 돌아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돌아다니시는데 이분은 이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서 접촉 금지 명령.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접촉의 범위가 어디냐, 뭐 가족도 접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좀 경기도하고 발빠르게 한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다른 데 나가서 다른 걸 감염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금 이런 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 조치 자체는 강수지만 하여튼 적절하다는 평가시죠, 의료진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의료진들이 지금 굉장히 피로해 있는 상태인데 또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2차 이른바 그 파동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빨리 조기 진압을 하는 게 조금 강수라도 적절해 보이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 말씀을 더 여쭤보기 전에 이 코로나19의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있다는 어떤 자료가 있던데요, 보면. 대개 어떤 인플루엔자들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들도 한 가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뭐 기침, 뭐 발열 뭐 이런 거요.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어떤 대단히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맞죠? 이런 좀 독특한 것이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사실 바이러스가 뭐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좀 자기가 이 퍼져나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명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유능한 입장에서 바이러스입니다. 보면 통상적으로 호흡기면 호흡기, 우리 이제 노로바이러스면 이제 소화기 통해서 설산하고 뭐 콜레라도 비슷한데 비특이적이라고 하는데 호흡기로만 주로 공격을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증상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되고 그러면 호흡기만 안 됐더니 또 소화기를 통해서 변을 통해서 잘못하면 대변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간도 공격을 하고 어떤 경우는 최근에 보고되는 게 이제 뇌도 공격을 하고 다른 부분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은 호흡기 이외에 대해서는 전파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장기까지 훼손을 하면서 사람한테 치명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대, 30대들도 건강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반응이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면역 상황이 과하게 돼서 안 좋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망의 경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사망 원인의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20대, 10대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사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신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 교수님 말씀하신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것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80대 이상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80대 이상의 어떤 노인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꼭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옛날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보면 젊은이들이 주로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는 게 맞죠? 네, 이제 그때 이제 스페인 독감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되는데 당시 인구가 4분의 1 정도에서 예. 한 18억에서 19억 됐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걸리고 한 그 중에 10분의 1, 그러니까 5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예. 물론 이제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기 예, 예.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은 건 예, 맞습니다. 예. 다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거는 지금 이제 오래된 1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추정을 예, 하면 예.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몸에 과민 면역 반응이 나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추정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도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한 걸로, 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안심할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학적인 사망률로만 보면은 낮은 거는 분명하나 예. 다른 사람의 배려를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 건강을 과신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필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그 1차 감염, 네. 그쪽 말고 지금 더 걱정은 2차 감염, 가족 막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이라면 정말 어떤 최악의 경우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안정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어떤 감염 사태로도 번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1월 20일 날 첫 번째 중국에서 환자가 오면서 했을 때보다는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방 준비가 예. 좀 덜 된 상황이죠. 지금은 의료 체계, 예. 감시 체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그 단순한 감염학적 위험도 평가만 보면 예. 신천지와 못지않거나 더 위험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필히 이번 상황이 좀 잘 마무리되길 기대를 하지만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위험이 높은 상황을 알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예. 이거 황금 연휴 때 보셨습니다만 예. 연휴라고 해서 조금 마음 놓은 순간 한두 사람이 이렇게 큰 지금 폭발력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등교 계약인데요. 네. 이거 이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어떠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논의하고 있겠지만요, 물론 지금. 네, 예. 지금도 이제 논의하고 있고 보건당국하고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험도 예. 평가라고 하는데 현재로서 보면 여태까지 뭐 1명, 2명, 3명 이러다가 갑자기 20명, 30명, 예. 뭐 지금 이제 80명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30명, 40명 자체가 숫자보다도 그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는 밑에 이미 예.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도 교육부도 보시겠지만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예. 지금 이 숫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 보고 아마도 이제 젊은 층이기 때문에 뭐 교육당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탄력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절하는 거 무작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예, 교육적 예, 관점에서는. 예. 그래서 교육 시스템 주기적인 뭐 일주일제, 뭐 반학기제, 뭐 오부제 이런 식을 통해서 현명하게 좀 뭐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정됐던 수순보다는 훨씬 더 그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등교 계약도? 예,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게 예. 전체적으로 감염을 줄이는 데는 예. 지속 가능하게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해봅니다. 특히 또 저학년 등교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3, 이제 고2, 고1로는 예. 하는데 이걸 무조건 우리가 날짜를 뭐 13일, 20일, 27일 예. 한다고 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매이는 거는 또 다른 어떤 감염적인 위험을 사항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축적인 실리를 찾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등교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이 예단을 그렇죠. 하기는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만 만약에라도 숫자가 우리가 이제 감염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50명 이상이 넘거나 예. 그 중에 이제 또 이 이른바 산발적인 게 5%가 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감염당국에서 위험도를 높인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치와 실제 교육적인 실리를 잘 병합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한 2, 3주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황금 연휴 기간이 4월 30일부터 5일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잠복기인 2주. 그러니까 이번 5월 15일, 20일 정도까지는 아주 이 첫 번째 새로 생긴 거를 잘 차단할 예. 수 있을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 함께했습니다.